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자, 여러분 2026년 5월 한화 이글스 이 한 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선은 불을 품었고 마운드는 버텼고 이제는 진짜 강팀의 디테일을 점검해야 할 때다. 5월의 한화는 단순히 잘했다, 못했다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숫자를 보면 분명 뜨겁습니다. 특히 타선은 거의 용광로였습니다. 중심 타선이 터지고 하위 타선에서 장타가 나오고 젊은 선수들이 출루와 장타를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의 밤 공기가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방망이 열기로 달궈진 느낌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상위권을 넘어 진짜 우승권 팀으로 가려면 그냥 잘하고 있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강팀은 좋은 기록 속에서도 불안 요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을 야구는 약점만 골라서 물어뜯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한화 이글스를 투타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의 다이너마이트 타선, 안정을 찾아가는 선발진과 불펜, 그리고 6월 이후 더 높은 곳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타선입니다. 5월의 한화 타선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정도면 다이너마이트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거의 타석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강백호가 있었습니다. 강백호 5월 23경기 타율 4할 2푼 4리 8홈런 30타점 OPS 1.278. 자, 여러분, OPS 1.278이라는 숫자, 이건 그냥 잘 쳤다 수준이 아닙니다. 리그를 찢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OPS가 0.9만 넘어도 중심 타자로서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1을 넘으면 리그 최상위급 타자입니다. 그런데 1.278입니다. 이건 투수 입장에서 보면 타석에 강백호가 들어오는 순간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지고 볼 하나 잘못 들어가면 바로 스코어보드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타율 4할 2푼 4리, 여기에 홈런 8개, 타점 30개, 단순히 안타만 많이 친 게 아닙니다. 출루하고 장타치고 주자를 불러들이는 모든 역할을 한 달 동안 거의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한화 타선의 심장부에서 강백호가 뿜어낸 화력은 5월 한화 상승세의 가장 큰 엔진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강백호 혼자만 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인서 23경기 타율 3할 5푼 8리 9홈런 25타점 OPS 1.150. 여러분, 포수 자원 혹은 하위 타선에서 이런 장타 생산력이 나온다는 건 팀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보통 상대 배터리는 중심 타선을 넘기면 한숨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화는 중심 타선을 넘겨도 허인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위 타선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폭발물 창고 문을 여는 겁니다. 특히 9개의 홈런은 강백호보다 홈런이 하나 더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화 타선이 특정 한 명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심에서 강백호가 터지고 뒤에서 허인서가 때립니다.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쉴 구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김태현이 있었습니다. 25경기 타율 3할 9푼 8리 2홈런 13타점 OPS 1.023. 김태현의 5월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홈런 숫자는 강백호나 허인서처럼 폭발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율 3할 9푼 8리 OPS 1.023입니다. 이건 타석의 질이 매우 높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죽지 않고 공을 오래 보고 좋은 공이 오면 정확하게 때려냈다는 의미입니다. 팀 타선에서 이런 선수가 있으면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홈런 타자가 불을 붙인다면 김태형 같은 타자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계속 장작을 넣어주는 선수입니다. 타선 전체를 길게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이죠. 그리고 노시환입니다. 25경기 타율 3할 1푼 7리 7홈런 25타점 OPS 0.981. 노시환은 이제 한화 중심 타선에서 당연히 계산되는 이름이 됐습니다. 5월에도 그 기대를 충분히 해냈습니다. 타율 3할 이상, 홈런 7개, 타점 25개, OPS 0.981이면 거의 1에 근접합니다. 중심 타자는 단순히 홈런만 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피하고 싶어하는 타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투를 놓치지 않고 주자가 있을 때 타점을 만들어내고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5월의 노시환은 정확히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짚고 싶은 선수가 있습니다. 문현빈입니다. 문현빈 25경기 타율 2할 7푼 7리 3홈런 16타점 OPS 0.819. 여기까지만 보면 준수했다 정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숫자는 볼넷 14개, 삼진 12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록 한번 보시죠. 삼진보다 볼넷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젊은 타자가 타석에서 자기존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작정 배트를 내는 게 아니라 칠 공과 버릴 공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율이 아주 높지 않아도 이런 타자는 팀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문현빈이 출루하고 뒤에서 강백호, 노시환, 허인서가 해결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타선은 훨씬 더 끈적해집니다. 단순히 홈런 몇 방으로 이기는 팀이 아니라 볼넷과 출루, 장타가 연결되는 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페라자입니다. 페라자는 25경기 타율 2할 6푼, 6홈런, 13타점, OPS 0.832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OPS 0.83이 면장 타력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홈런도 6개를 쳤습니다. 다만 외국인 타자에게 기대하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강백호, 노시환, 허인서, 김태현이 이렇게 뜨거운 상황이라면 페라자까지 타율과 출루율을 조금 더 끌어올렸을 때 한화 타선은 정말 숨막히는 라인업이 됩니다. 지금 페라자에게 필요한 건 무리한 장타 욕심보다 타석의 안정감입니다. 2할 6푼에서 2할 8푼, 2할 9푼대로 올라가고 출루 빈도가 늘어난다면 홈런 6개의 가치는 훨씬 커집니다.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최재훈, 10경기 타율 1할 9푼, OPS 0.440. 최재훈은 팀에서 타격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류현진 전담 포수로서 투수 리드, 경기 운영, 투수와의 호흡, 이런 부분의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타격 지표만 놓고 보면 5월은 아쉬웠습니다. OPS 0.440은 공격에서 흐름을 이어주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특히 상위권 싸움에서는 하위 타선의 자동아웃 구간이 치명적입니다. 최재훈이 장타를 많이 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끈질긴 승부, 출루, 진루타 이런 방식으로 공격의 맥을 살려주는 역할은 필요합니다. 이제 마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 한화 마운드의 핵심은 안정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압도적인 한 명에게만 기대는 구조가 아니라 선발진이 돌아가고 불펜에서 미들맨들이 버텨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먼저 류현진입니다. 류현진 5경기 27.2이닝, 평균 자책점 2.93, WHIP 1.08, 돌아온 몬스터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균 자책점 2점대, WHIP 1.08, WHIP는 이닝당 출루 허용을 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투수가 얼마나 주자를 적게 내보내느냐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1.08이면 선발 투수로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류현진의 가치는 단순히 실점을 적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팀이 흔들릴 때 그래도 오늘은 류현진이 던진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팬에게도 야수에게도 불펜에게도 이 안정감은 큽니다. 에르난데스도 좋았습니다. 4경기 20이닝, 평균 자책점 2.70, WHIP 1.30, WHIP 1.30은 아주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평균 자책점 2.70이라는 결과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주자를 내보내더라도 실점을 최소화했다는 뜻입니다. 위기관리 능력, 결정고, 경기 운영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월 마운드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름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3경기 18.1이닝 2승, 평균 자책점 2.95, WHIP 0.87. 자, WHIP 0.87입니다. 이건 정말 짠물 피칭입니다. 이닝당 주자를 한 명도 채 내보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발 투수가 이런 수치를 기록하면 경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야수들이 수비 리듬을 유지하기 좋고 벤치도 불펜은 아낄 수 있습니다. 화이트의 등장은 한화 선발진에 새로운 카드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류현진이 중심을 잡고 에르난데스가 버티고 여기에 화이트가 WHIP 0.87 수준의 피칭을 해준다면 한화 선발진은 단순히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를 압박하는 선발진이 됩니다. 상위권 팀에게 선발진의 안정은 거의 생명줄입니다. 타선은 아무리 좋아도 한 달 내내 터질 수 없습니다. 타격은 파도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진이 안정되면 팀은 긴 시즌을 버틸 수 있습니다. 5월 한화가 보여준 가장 큰 희망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불펜에서는 이상규와 이민우가 눈에 띕니다. 이상규 14경기 17.2이닝, 평균 자책점 2.04, WHIP 1.02. 이민우 12경기 16이닝, 평균 자책점 2.25, WHIP 1.13. 이 두 선수는 5월 한화 불펜의 허리를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불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산 가능성입니다. 이 상황에 이 투수가 나오면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
벤치가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경기 운영이 쉬워집니다. 이상규의 WHIP 1.02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주자를 많이 내보내지 않았고 평균 자책점도 2.04입니다. 이민호 역시 2점대 평균 자책점에 WHIP 1.13이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강팀의 불펜은 단순히 마무리 한 명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6회, 7회, 8회를 연결하는 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5월 한화는 이 부분에서 분명 긍정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 리뷰가 아닙니다. 상위권으로 가려면, 아니 상위권에 머무르려면 약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먼저 왕앤청입니다. 왕앤청 5경기 25.12인 3승, 평균 자책점 4.26, WHIP 1.50, 3승을 챙겼습니다. 결과만 보면 분명 팀에 도움이 됐습니다. 로테이션을 소화했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WHIP 1.50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닝당 주자를 1.5명씩 내보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수가 매 이닝 위기 속에서 던지게 됩니다. 야수들도 계속 압박을 받고 불펜도 조기 대기를 해야 합니다. 평균 자책점 4.26도 아주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상위권 팀의 선발로 안정감을 주기에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왕앤청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볼넷을 줄이고 피안타를 줄이고 이닝당 출루 허용을 낮춰야 합니다. 승수는 좋지만 세부 지표가 따라와야 6월 이후에도 안정적인 선발 카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불펜 쪽에서는 조동욱과 정우주를 짚어야 합니다. 조동욱 8경기 12.1이닝, 평균 자책점 5.84, WHIP 1.95. 정우주 7경기 11.2이닝, 평균 자책점 7.71, WHIP 1.89. 이 수치는 분명 아쉽습니다. 특히 WHIP가 1.9에 가깝다는 건 거의 매 이닝 2명 가까운 주자를 내보냈다는 의미입니다. 불펜 투수에게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표입니다. 불펜은 짧은 이닝을 막는 역할이기 때문에 출루 허용이 많아지면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정우주는 유망주입니다. 9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동욱도 팀이 기대하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상위권 싸움은 가능성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조정입니다. 재고, 구종 선택, 등판 간격, 멘탈 관리까지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한화가 6월 이후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펜 뎁스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상규, 이민우가 잘 버티고 있지만 시즌은 깁니다. 특정 선수들에게 계속 부담이 몰리면 결국 후반기에 피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강팀은 한두 명이 버티는 팀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눠 막는 팀입니다. 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백호, 허인석, 김태현, 노시환이 뜨거운 지금은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타격 사이클은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페라자가 더 안정적으로 출루하고 최재훈이 하위 타선에서 흐름을 끊지 않고 문현빈 같은 선수가 계속 질 좋은 타석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5월 한화 이글스는 분명 강했습니다. 강백호는 리그를 폭격했고 허인선은 하위 타선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김태현은 타선의 흐름을 살렸고 노시환은 중심 타자의 무게를 지켰습니다. 문현빈은 볼넷과 선구 안으로 공격의 윤활유가 됐습니다. 마운드에서는 류현진이 기둥 역할을 했고 에르난데스가 안정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는 WHIP 0.87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새로운 선발 카드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불펜에서는 이상규와 이민우가 허리를 단단하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선명합니다. 페라자는 타율과 출루 안정감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가끔 출장하는 최재훈은 공격에서 최소한의 연결고리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왕앤청은 승수 2면에 WHIP 1.50을 낮춰야 하고 조동욱과 정우주는 재고와 피출루 관리에서 분명한 스텝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팀은 좋은 날에 취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록 속에서 불안 요소를 찾고 이겼을 때 다음 약점을 고칩니다. 5월의 한화는 뜨거웠습니다. 이제 6월의 한화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6년 5월 한화 이글스의 MVP는 강백호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허인서의 파워가 더 인상적이었습니까? 그리고 마운드에서는 화이트의 등장을 가장 큰 수확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류현진의 꾸준함이 더 중요했다고 봐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스단은 한화 이글스의 뜨거운 순간, 답답한 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래 기억해야 할 장면들을 계속 기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